안녕 친구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볼게.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여전히 일반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 나쁜 관리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고 각종 횡포를 부렸지. 이 시기에 전라북도 고부지역, 지금은 이제 정읍지역이지. 이 고부지역의 군수가 나쁜 짓 하기로 아주 유명했는데 교과서 106점에 보이는 것처럼 군수의 아버지에 대한 칭찬 내용을 적는 비석을 세우려고 세금을 걷고 안 내면 벌을 주고 농사 때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다고 곤장을 때리고 또 이웃이랑 싸운다, 어머니에게 불효했다 등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을 엄청 괴롭힌 거야.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녹두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전봉준이야. 전봉준은 이 고부 군수를 처단하기 위해 농민들 천여 명을 모아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 고부 관할을 점령했지. 그리고 이 운동은 전라도, 충청도 일대로 퍼져갔어. 잠깐 이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그 당시 개항을 해서 서양의 종교, 서양의 학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것 좋은 거 정말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교, 불교, 천주교를 융합해서 만든 종교야. 그래서 이 동학이 주도하는 농민운동의 기세를 조선 정부가 못 꺾으니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구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되었어. 이걸 보고 조선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이 자기들 또 일본 군을 보낸 거야. 또 조선이 아수라장이 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학농민군은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와서 참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 정부랑 협상을 해서 개혁안을 약속받았고 일단 농민군은 물러났어.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탐관 오리를 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는 건 태워서 없앤다는 거거든. 즉 노예 제도를 폐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백성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거지.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각종 세금을 없애고 일본군에 협력하지 말자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농민군이 물러났건만 역시 믿을 게 못 되는 청나라와 일본은 집에 안 가고 조선 땅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였어. 여기서 일본은 청나라를 이기고 이때부터 일본은 쭉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 맘대로 더 활개를 치게 되지. 조선 땅에 이제 청나라가 아닌 일본이 정치에 간섭을 심하게 하고 동학농민군은 이걸 보고 황당하겠지. 약속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2차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일어났지. 당시 농민군은 마땅한 무기가 없어서 대나무창, 농기구 등을 사용하여 싸웠고 이런 장태를 이용하여 공격에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했어. 반면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총알이 발사되는 기관총으로 무장을 했기에 이를 상대하기엔 농민군은 역부족이었지. 결국 동학농민군은 지금의 공주 지역에 있는 고개인 우금치에서 크게 졌고 계속해서 후퇴하다가 해산되었어.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은 관군에게 잡혀 사형을 당했고 맨 처음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이 탐관오리와 양반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청과 일본의 전쟁 후 또다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땅에 있는 일본과 같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어.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차지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앞으로 배울 소단원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더 배우게 될 거야. 잘 가 친구들.